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처음에는 들어줄 듯 하다가 네. 갑자기 오후에 기류가 바뀌었거든요. 그 기류가 바뀐 이유는 뭐겠습니까? 제가 추측하기에는 민주당의 강경파들이 이 대선에 대해서 승복 못하는 강경파들이 이걸 갖고 좀 정치적으로 이용하자. 새 정부 힘을 빼자. 이런 주장이 청와대에서 수용이 된 거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안보 공백 우리가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새 정부가 하겠다는 것을 협조하는 게 맞고, 이것도 문재인 대통령 공약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알겠습니다. 지키지 못한 공약을 실천하겠다는 당선인에게 이런 식으로 고춧가루를 뿌리는 거는 정치 도의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되면 대선 불복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민주당은 이 문제를 갖고 자신들이 지지층을 결집해서 지방선거에 이용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아슬아슬하게 큰 표차가 한 25만 표차로 이겼다고 해서 처음부터 이거 흔들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대선 불복이죠. 2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복심으로 통하는 권선동 국힘당 의원의 발언입니다. 어릴 적부터 중마고우로 거의 같은 정치적 성향을 가진 친구이자 정치조력자로 사고와 판단도 똑같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권 의원의 말에 현 정부에 대한 강한 불만과 분노가 가득 담겨 있었는데요. 참 딱합니다. 예의를 지키라는 말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미 그들은 그 선을 넘어버렸기 때문인데요. 적어도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 정도는 구분해야 합니다. 그게 당연히 국가 지도자에 대한 예의일 텐데요. 아무리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서 또 진영이 다르고 서로의 가치가 충돌한다고 할지라도 최소한의 지켜야 할 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직까지 당선자 신분임에도 현 정부를 향한 서슬퍼런 칼날을 들이우며 쉴 새 없이 날을 세우고 있는데요. 그가 당선 전에 했던 말이 허투루 들리지 않습니다. 정치 보복을 위한 트집 잡기와 빌미를 계속해 만들어내며 보복의 당위성을 빌드업하고 있는 건데요. 당선되고 무려 10일이 넘게 지났지만 그가 대선에서 부르짖었던 국민은 오간데 없고 오로지 자신과 자신의 진영을 위한 논리로 대한민국을 뒤집어 엎고 있습니다. 매 순간이 놀라움과 분노의 연속인데요. 이럴 줄 몰랐었나요? 이번을 택한 당신들의 선택이 결국 대한민국을 과거로 되돌려 놓고 있습니다. 중요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된다 그런다면은 굳이 만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뭐 본인들이 대통령 5월 9일까지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겠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 그러면은 굳이 우리도 그렇게 만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상 모든 물러가는 정부가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첫 번째 일에 이렇게 단죄를 건 적이 없다니까요. 부담스럽지만은 그 원인 제공을 누가 했습니까? 저희들이 한 게 아니잖아요. 왜 그 협조를 못 합니까? 저희들이 원인 제공한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 지금 원인 제공을 했기 때문에 못 만나는 거죠. 우리를 만나려고 노력을 했죠. 명색이 대통령과 당선인이 만나는데 그냥 얼굴 붉히고 헤어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느 정도 의제가 중요 부분에 대해서는 조율이 되고 지역적인 부분만 남았다 그런다면 두 분이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해서 그 문제를 푸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중요한 부분에 대한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만나서 얼굴 붉히게 헤어지면은 현 대통령도 타격이고 당선인도 타격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미사일을 팡팡 쏘대고 그다음에 9.19 군사 합의를 위반해도 청와대는 말 한마디 못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안보를 들고 나오는 것이 과연 설득력이 있겠냐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국방부는 행정부서입니다. 소위 말해서 인사권을 행사하고 행정적으로 보좌를 하는 그런 기관인데 그것을 합참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순차적으로 이전을 하거든요. 그런데 국방부 이전에 무슨 안보 공백이냐라는 청와대의 주장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납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요. 물러가는 정부가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첫 번째 업무를 이런 식으로 나는 해박 놓는 건 처음 봤습니다. 권 의원은 중요한 부분에 대한 합의가 안 됐다면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굳이 만날 이유도 필요도 없다며 이 정도 되면 대선 불복이 아니겠냐고 주장했는데요. 권 의원은 중요한 부분에 대한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만나서 얼굴 붉히고 헤어지면 대통령도 당선인도 타격이라며
당장 회동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음을 시사했습니다. 또 이 문제를 갖고 자신들의 지지층을 결집해서 지방선거에 이용하겠다는 뜻이 아니겠냐면서 청와대 이전에 대한 기류가 바뀐 것은 민주당 강경파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하자 새 정부의 힘을 빼자는 주장이 청와대에서 수용된 것이라는 아무 말 대잔치를 이어갔는데요. 권 의원은 청와대가 윤 당선인의 직무실 이전에 안보를 이유로 우려를 표한 것에 대해 북한이 미사일을 팡팡 쏴대고 9.19 군사합의를 위반해도 말 한마디 못했다며 이전 반대 이유로 갑자기 안보를 들고 나오는 것이 과연 설득력이 있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공약을 지키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평가했는데요. 처음에는 청와대 소위 해체를 반대했다가 또 여론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으니까 야 물타기 하는 식의 그런 발언이거든요. 안보 공백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 비상시나 평시나 군에 대한 작전 지휘는 합참해야 합니다. 예. 합참은 그대로 있습니다. 지하 벙커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또 국방부도 뭐 한꺼번에 이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2달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부서가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아무 문제가 없고요. 제가 보기엔 이렇습니다. 이 청와대 이전은 문재인 대통령이 2번이나 공약했던 사안인데 실천을 못했죠. 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청와대 들어가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권력의 달콤함에 그래 포기를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경호 문제도 있지만은 막상 들어가 보면은 청와대만큼 좋은 데가 없거든요. 그런데 자신들이 지키지 못했던 것을 우리 윤석열 당선인이 지키겠다고 하니까 이건 뭐 왜 그러시겠어요? 순전히 반대를 위한 저는 반대다 이렇게 보고요. 거의 지금 청와대 이전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지금 제대로 조율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이견이 없는 것 같고요. 인사권 문제도 어느 정도 조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네네. 이 용산 이 청와대 해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조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된 건 아니지만은 청와대도 MB 사면 요청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그러면은 뭐 결국은 뭐 김경수나 기타 뭐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할 민주당의 중요 인사, 뭐 선거법 위반 등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 그런 인사들에 대한 사면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지적한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비상시나 평시나 군에 대한 작전 지휘는 합참이 한다며 합참은 그대로 있고 국방부도 2달에 걸쳐 순차적으로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애둘러 해명했습니다. 권 의원은 문 대통령이 청와대 이전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막상 들어가 보면 청와대만큼 좋은 데가 없다. 문 대통령이 권력의 달콤함에 포기했던 것이라고 비아냥거리기까지 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요청이나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이견이 없는 것 같다면서 청와대도 MB 사면 요청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은 카더라 통신인데요. 이는 이명박 사면을 빌미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을 갈라치게 하겠다는 꼼수가 숨겨져 있는 거죠. 역시 정치검찰다운 작태인데요. 빨리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계,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닥쳐올 검찰공화국의 저지를 위해서라도 말이죠. 권 의원의 이런 발언이 나오기 직전 21일 윤 당선인이 같은 맥락의 발언을 했는데요. 내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전 비용을 부탁하려고 만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윤 당선인이 핵심 참모에게 한 말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청와대가 대통령 직무실 용산 이전에 대해 무리하다고 발표한 직후 내부 회의에서 윤 당선인은 이건 새 정부 출범 준비를 방해하는 게 아니냐며 이렇게 말했다고 인수위 관계자가 22일 전했는데요. 청와대를 향한 감정도 드러냈습니다. 윤 당선인이 직무실 이전 당연히 인수인계해야 하는 업무인데 이걸 막겠다는 건 새 정부 출범을 방해하겠다는 의도라며 그들이 아무리 방해해도 절대로 청와대에 안 들어간다. 이렇게 청와대로 가는 건 권력에 눌리는 것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윤 당선인은 문 대통령과의 회동에 대해서도 대통령실 이전 비용 등을 협상하기 위해 문 대통령을 만나는 건 안 하겠다. 필요 없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전해졌는데요.
이는 대통령실 이전 비용 예비비 493억 원을 국무회의 의결을 회동의 선결 조건으로 내건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이날 윤 당선인 주변에서도 청와대의 대선 불복, 문재인 정부가 안보 운운하는 것 자체가 역겹다는 식의 격양된 반응이 쏟아졌는데요. 대체 이들은 뭐 하자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